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요, 쓰리고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값, 또 유가, 환율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치솟는 현상을 쓰리고라고 부르는데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배럴당 90달러를 오르내리면서 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환율이 또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또 1,380원 선까지 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3고 현상이 보여진 데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주말 새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렸고요. 그래도 미증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좀 선방해준 모습을 오늘장에서 보여줬었는데 이 에너지주와 또 유가 관련주도 함께 올라주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좀 매도 물량이 많은 건 여전합니다. 앞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더욱더 궁금한 내포특 속 종목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해결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좀 날씨가 우중충해서인지 괜히 좀 적적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적적하지 않았나,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아랫꼬리가 잘 달려줬고요. 양봉 마감이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3%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블랙 먼데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긴 했어요. 강세 종목이 있었던 반면에 약세 종목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가는 장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브리핑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근데 또 반면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돼서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의외로 오늘은 방산주의 경우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약세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선 어떤 명분으로 시장이 약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면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약하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종목 상담이라든지 특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녹여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장세에서 누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 계좌를 복구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저점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전략적으로 시장을 접근하셔서 빠르게 계좌를 복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기술적인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면서 자세한 전략도 짚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 후반에는 또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 자세하게 또 짚어주십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종목 고민으로도 마음이 많이 힘드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더욱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 지금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코스모 화학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유, 부끄러운데 62,000원에 5%좀 됩니다. 아이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꽤 고생을 좀 오래 하시다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려가지고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전문가님께 바로 또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코스모 화학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은데 우리가 그래도 3월 달까지만 해도 코스모 화학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 하락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그래도 이제 매수가는 매수가는 좀 높지만 그래도 비중이 5%라는 것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비중이 5%라는 것은 우리가 큰 자금이 들어가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이 돌아설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월 달이나 3월 달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좀 약했죠. 최근 1주, 2주 동안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2차 전지들도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꽤나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도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차트에다가 화면에 일봉을 띄워놨는데 주봉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2월 달, 3월 달에 반등을 하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인데 현재 35,500원대입니다.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는 아니고요. 현재 매수가가 62,000원인 시기 때문에 평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현재가에서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주가라는 게 100%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 한 번 정도는 1회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3만 원대, 지금 3만 5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이 됐는데 3만 원대, 그러니까 3만 500원도 괜찮고요. 3만 원도 괜찮고요. 여기서는 5%만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단가가 약 4만 6천 원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번에 4만 6천 원까지 올라온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평단가를 좀 내려놓고 비중을 10%까지 늘리더라도 평단가를 좀 내려놓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비중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더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추가 매수한 상황에서 주가가 밀릴 때에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3만 원대, 3만 500원에서 3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5%를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10%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손절가를 2만 8천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2만 8천 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한 물량만큼, 그러니까 절반은 잘라내셔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만 원대에서 5% 추가 매수를 해서 10%를 만들었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 제가 4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지금 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가 대비해서 30%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낮게 잡아드린 게 아닙니다. 일단은 4만 원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그 상승률이 3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 자체를 놓고 본다면 3개월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2차 전지가 살짝 부담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5%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 추가 매수한 이후에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반드시 절반 손절, 가격대는 2만 8천 원으로 말씀드렸고요. 10%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저는 3만 5천 원 이상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매 후에 밀리면 그때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님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한 달 보름 전에 전문가님한테 상담 하나 받고 네네. 그거를 전문가님 의견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익을 좀 내서 현금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왜 전화를 드렸냐면 제가 이걸 5%가 있는데 이걸 차라리 10%를 더 매수해가지고 하면 평단가가 더 낮아지면 더 탈출하기가 쉽지 않나? 그죠. 그걸 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죠? 진작에 좀 말씀을 네.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근데 일단 5%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네. 말씀인지 저도 알겠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더 내려오니까 그렇게 네. 하게 되면 뭐 평단가가 제가 뭐 대충 계산을 해봐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그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전 일단 5%만 하시고 차라리 3만 5천 원 넘어갔을 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세가 돌아섰을 때 한 번 더 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5%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코스모화학 추가 매수 전략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꾸준히 그동안 이재규 전문가님께 상담을 요청해 오셨나 봐요. 정말 또 인기쟁이이신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삼익 THK, 또 매수가는 16,260원에 비중은 14% 담으셨다고 합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요즘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라서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현금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매수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제 삼익 THK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회사입니다. 괜찮은 회사고 이제 재무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13,000원을 하향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유럽 증시라든지 미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삼익THK가 내일 바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따라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좀 시차를 두고서 13,0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전 20%까지 채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추가 매수하시는 건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14%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전 일단 보유입니다.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3,4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한 6% 정도, 그러니까 총 20%까지 채우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만약에 바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따라붙지는 마세요. 따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것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상 거래가 동반되지 않았다라고는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거나 내일 올라왔을 때는 추가 매수는 조금만 더 추이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4% 보유하시고요.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16,00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근데 16,000원대 같은 경우도 쉽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캔들이나 차트의 모양새로 봤을 때는 이걸 우리가 싼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을 때도 되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6,000원대까지 16,000원대까지 하죠. 목표 주가가 지금 매수가 부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익THK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기에 주가가 올랐을 때 테마가 많이 붙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추가 매수도 괜찮은데 많이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밀렸을 때 6% 정도만 매수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일부터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6,000원대까지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번 잘라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거,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그 종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익THK라는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방으로 더 치고 올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특별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6,000원입니다.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정리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익THK까지 진단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진행해보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이재규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번호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또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는 톡방 지금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5225번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황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브리핑 도와주고 계시고요. 오늘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들어오셔서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4만 원, 네, 비중은요? 비중 100%. 100%요. 네네. 네네, 약수익권에는 계시는데 비중이 엄청 크셔서 또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 뭐 잘하셨습니다. 현대차 100% 매수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100%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대차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방금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현대차를 10%만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손절가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으로도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네.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제가 손절 네. 라인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일단 절반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100% 비중을 매수한 게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 없지만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손절가를 먼저 잡아드릴 텐데 손절가는 22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22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현대차란 기업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이기 때문에 전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22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하시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올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26만 원을 잡아드릴게요. 네네.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26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절반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절반 차익 실현할까요? 네, 올라올 때도 그렇고 빠질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대응을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고 많이 관심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대차는 수출을 하는 네.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내수로서는 성장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출을 많이 네네.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자동차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네. 작년에도 그렇고요.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3위권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환율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1,200원대에 있었던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오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네. 현대차가 한 10% 정도 싸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들이 판매량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좀 그렇게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PBR 관련되어 있는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목표가는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네. 2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26만 원까지 가서 50% 절반 수익 매도를 하시면 나머지 잔량은 좀 더 가지고 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네.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자세하게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10만 900원에 2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손절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3월 달에 굉장히 반등이 잘 나왔거든요. 3월 달에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좀 부러지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와 현재가의 가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절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손절가도 잡아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2차 전지 소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이랑 관련이 많고 전고체 쪽으로도 좀 엮였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약합니다. 근데 그 종목들, 그 전고체 쪽
이랑 뭐 2차 전지가 전부 다 종목군들이나 업종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최근에는 시장의 영향도 저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분간은 보유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목표가를 6만 원은 너무 높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제가 너무 높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52,000원 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현재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또 52,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시기가 됐을 때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인다거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52,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자 상담 내용에서 손절가를 잡아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 손절가는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39,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39,000원.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밀리면 손절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확률적으로 이 기업이 39,000원까지 내려가서 손절하실 가능성보다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2조 원대거든요. 근데 이 시가총액을 고려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부족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잡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좀 올라올 것 같으니까 손절가 잡아드렸지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일단 물어봐 주신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 귀에 쏙쏙 이해가 잘 됩니다. 정성스러운 설명 감사드려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앞서 또 상담을 받으신 분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 앤드림이요. 에코앤드림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4,000원에 30%요. 64,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또 연결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코앤드림. 제가 이 기업 예전에 우리 특가 종목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알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지금 매수가가 좀 높긴 합니다. 근데 64,000원에 30%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제 현재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0% 정도 손실 중인 구간이거든요. 이 기업은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에코앤드림은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밀려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상담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진 자리가 이 캔들이거든요. 지금 이 캔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날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 날이고요. 그날 만들어진 캔들이 이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이 고점 라인대를 뚫지를 못했고 반대로 그 하단부에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좌측에 있는 게 조 캔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가 밀려 있지만 만약에 이 앞전에 나왔었던 지금 화면의 좌측에 있는 빨간 캔들의 저점,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가격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대로 말씀드리자면 67,000원, 47,000원입니다. 요 47,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는 47,000원보다 조금만 여유를 잡고서 46,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에코앤드림은 살짝 고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6,5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6만 원대. 6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가 대비해서 약 18% 정도 올라오게 되면 6만 원대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6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6만 원대까지만 일단 잡아드릴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이고 저항대고 지지권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 그리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6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는 현재 30%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10% 정도만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익 전환이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20%까지만 좀 줄여놓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6,500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종목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조일 알미늄 보내주셨어요. 조일 알미늄 2,530원에 10% 보내주셨습니다. 손절가와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상당히 또 변동성을 많이 보인 종목이라서 궁금하다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알미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변동성을 보였죠. 아무래도 뭐 미국 쪽에서 러시아를 제재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과거 일반적인 증시라든지 좀 익숙한 변동성이 좀 덜한 증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 조일 알미늄이 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최근에는 이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전 조금 더 끌고 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홀딩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간을 단일가에서 좀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도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 조일 알미늄을 뭐 삼성전자처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매수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손절가를 2,18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2,180원. 그러니까 2,180원도 사실 변동성이 조금만 나와줘도 이탈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2,17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0원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2,170원 여기까지 밀리면 이 비철금속, 알미늄 쪽으로 관련돼서 이제 밀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2,170원 말씀드리고요. 지정드린 2,17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목표가는 2,75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그래도 한 10% 이상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고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방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손절가 이탈 시에는 반드시 잘라내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750원 그리고 손절가 2,170원 메모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을 주셨는데요. 또 저희가 선착순으로 추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전화를 주시면 추첨에 당첨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점 함께 좀 유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노란톡방
시황 안에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의 시황 안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화면 하단에 박스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소통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캔하신 뒤에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그렇다면 앞서도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문가님의 종목들 어떻게 성적 보여주고 있는지 흐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리뷰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방송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아쉬웠었던 부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 미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걸 월요일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밀렸고 부정적인 스탠스가 강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소개드린 기업, 이 네 기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TMC 같은 경우는 오늘도 6%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은 거의 보합. 하지만 이제 모니터렉 같은 경우는 7%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이제 센즈랩이라든지 모니터렉 같은 보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드린 네 종목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7%, 5%대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드릴 때 이용하고 있는 이 고수라인이 그래도 효율성이 있구나. 좀 써먹을 만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증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특가 종목에 대해서 3종목 정도를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빨간 선 위에서 제가 공략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 선은 제가 고수라인이라고 명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수식 관리자를 이용한 뭐 차트상 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매매하실 때 많이 보시는 게 뭐죠?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이동평균선 같은 그런 기술적인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눈에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차트에 HTS라든지 MTS에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간 선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게 고수라인이라는 건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원택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요즘에 여기저기서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지금 원택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에서 이때부터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포트 변경을 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종목들 쭉쭉쭉 넣어놨는데
올라왔는데 지금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최대 상승률을 정정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왔죠.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한 거죠. 오늘도 조선주들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주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만들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뒀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시장은 하락할 때도 있고요. 상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주가가 아무리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매도 타점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다시 손실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돌아선 경우에는 내가 매수를 단기적인 고점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는 타점 자체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본다면 매매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ABL 바이오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 전에 소개드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대주전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 본다면 추세가 빠지고 있었던 상황과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소개드렸던 종목, 2달 전에 소개드렸던 종목, 지금도 가지고 올 때도 있고요. 지금도 강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소개를 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주가 흐름이 지금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두올 같은 경우는 20%가 올라왔고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71%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 선 위에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8일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그 전에도 소개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 기업이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됐었던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된 이후에는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유명한 기업들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요 가운데쯤에 있는 기업이 BOE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인데 선익시스템이 요 BOE의 증착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면서 70%가 넘게 올라왔죠. 근데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서 시장에서 부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종목들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도요.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을 때는 시장에서 잠잠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저출산 관련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거 5G 관련주거든요. 5G 관련주로서 통신 장비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갑자기 ESS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로서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지금도 강세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장비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갑자기 HBM과 엮였었던 그런 전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이동평균선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분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포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차는 좀 있더라도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그 모멘텀이 나오기 이전에 이 기술적으로 포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관심이 전혀 없을 때 고수라인에 포착이 됐거든요. 뉴프렉스는 애플의 비전 프로와 엮였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AI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을 눈여겨본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장에서 좀 좋아지는 시장이 될 경우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 특가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앵커님 안내 좀 더 들어보고 특가 종목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꼼꼼하게 또 시장 분석을 잘 해주시는 걸로 유명한 전문가님이신데요.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5225번 입력하시면 바로 소통방 안에서 공부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득 담은 고수라인까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또 방법도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도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신지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타임 특가 종목은 제가 요즘에 세 종목씩 준비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기업은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입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심 있으면 같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비즈니스온이라는 기업 제가 왜 준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볼게요.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고 나서 시세가 한번 나왔죠.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고 나서 시세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을 때 한 번씩, 두 번씩 계속해서 강력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현재도 고수라인 상단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물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기업이지만 강세 종목은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이죠. LNG 본행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일전에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을 조선 기자재로서 한번 소개를 드렸거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본행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단부에서 지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동성화인텍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해보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기업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기업인데 해성DS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주 고객사가 신공장을 작년에 증설을 했거든요. 작년에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기업인데 관련돼서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성D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까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앵커님 안내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와 문자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 가까이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캔하신 뒤에 5225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규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히든 종목 공개해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기업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선택을 받느냐 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유리기판이 꽤나 힘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해운 관련주들이라든지 유가 상승에 대해서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이 후속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가 관련주들도 움직였죠. 해운 운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거래가 좀 붙으면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안착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중에도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앵커님 안내 좀 더 들어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된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슈가 부각되는 이 후속 섹터의 탑픽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과 또 매수가,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박스 아래쪽에 지금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5225번 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문자로는 샵 3772번 이재규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7시에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